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제시하는 된장영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어 공부를 할 때 사전을 요즘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사전을 보지 말고 공부하라는 강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자, 글을 읽다가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절대 보지 말고 다시 읽어라. 한 번 더 읽어라. 10번, 100번 읽어라. 자꾸 읽다 보면 뜻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단어에 대한 감을 익혀야지 사전을 보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좀 많으신데, 그거에 학생들이 자극을 받았는지 피를 받았는지 그래서 사전을 보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품사 다 아시죠? 일반적으로 어제 제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생일이라고 술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기분이 어제 땡땡땡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물론 그런 경우야 10번, 20번 읽으면 기분이 매우 좋았다던가 업됐다던가 여러 가지로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알아들을 수 있지만 동사를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어저께 저는 땡땡땡을 하였습니다. 10번, 100번, 1000번을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추측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명사를 몰랐다. 어저께 나는 땡땡땡을 먹었어. 정말로 이런 단어들을 사전을 보지 않았는데 10번, 20번 읽는다고 해서 감이 올라온다던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전을 찾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사전을 보지 말고 그냥 대충 읽으면 감으로 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표현들이, 그런 강의들이 굉장히 달콤합니다. 듣기 좋죠. 자, 하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지사항 중에 하나고요. 꼭 여러분은 사전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개수에 집착을 합니다. 하루에 몇 개를 외웠느냐 이런 거에 집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워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워터 뭐지? 물이요. 워터 뭐지? 물이요. 자, 잘 외웠어 학생, 통과. 보통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단어를 외우는 이유는 우리가 단어 왕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단어는 언어에서 수단이고요. 저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단어하고 문법 같은 표현들을 많이 알아서 의사소통입니다. 결국 상대방하고 정확하게 제가 A를 말하면 상대방이 A라고 알아듣고, 상대방이 B라고 말하면 제가 B라고 알아듣는 정확한 의사 전달이 우리 언어의 목적이고, 단어는 그거를 잘 하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워터, 물, 버터플라이, 나비, 데스크, 책상 이런 식으로 개수를 많이 외운 학생들에게 제가 문장을 제시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문장은 아주 기초적인 문장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I want water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I want some plants 라는 문장과 I'm watering in my mouth 라는 문장. 자, 제가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워터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이해를 못 하신다면 여러분은 워터를 알지 않는 거고요. 워터물, 워터물, 워터물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한 학생들은요, 글을 읽지 못하는 정말 쓸데없는 단어만을 외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건가요? 자, 사전을 팝니다. 사전을 펴서, 사전을 피면 분명히 문장에서 명사로 쓰이면 워터가 무슨 뜻이고,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고,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라고 분명히 사전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를 확인해서 문맥에 맞는 뜻을 찾는 과정, 그 사전에서 스스로 자기가 찾는 과정에서 영어의 감각이 생기고 영어 실력이 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뜻은 사전을 볼까요? 사전을 보시면요, 첫 번째 문장은 목적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목적어니까 명사죠?
명사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을 원한다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동사자리, 두 번째가 동사자리 있죠? 자, 동사자리 있는데 some plant라는 목조가 있군요. 자, 목조가 있으면 타동사니까요. 사전에서 타동사 뜻을 보시면요, 물을 주다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몇몇 식물에게 물을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장에 in my mouth,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고요. 자, 부사로 쓰이면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도 했죠? 그러면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네요. 그럼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자동사죠? 그럼 사전에서 자동사 뜻을 봅니다. 그러면 물이 분비된다. 사람한테 쓰면 군침이 흐른다. 뭐 이런 뜻으로 돼 있군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입에서 침이 나오고 있어. 뭐 이 정도 뜻일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그냥 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단어 개수를 내가 많이 외웠다는 그냥 자기만족일 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항상 사전에서 찾는데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present란 말이 있습니다. 명사로 쓰이면 선물, 현재라는 뜻이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존재하는, 출석한, he is present at school. 자, 그는 학교에 출석해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이면 무언가를 전달하다, 주다, 발표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갖다가 그냥 프레젠트만 나오면 무조건 선물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절대로 영어 실력이 늘 수가 없고요. 다시 사전을 봅니다. 그래서 모형식을 열심히 공부해서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그 문장 구조에서 단어가 어느 자리에 나왔는지, 자, 어느 자리에 나왔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글 읽는 연습이 돼야 영어 실력이 늘고요. 그러려면 사전은 필수입니다. 자, 저는 30살 때까지 종이사전으로 봤습니다. 엄청 두껍죠. 자, 그래도 두꺼워도 이 사전이 작은 사전이라는 뜻으로 컨사이즈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두꺼운 사전으로 하나씩 찾으면서 보면 단어 하나를 찾을 때마다 그 옆에 예문도 있고요, 발음 기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활용 등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파생어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데 요즘은요 이렇게 힘들게 볼 필요가 없죠.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꺼내더라도 사전 앱들이 있습니다. 단추 몇 번만 누르면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사전을 보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전 보세요. 2번 보시고요, 3번 보시고 4번 계속 보세요. 제가 유학할 때 제 교수님께서 그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대학에서 수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할아버지입니다. 켄터키 할아버지처럼 생겼거든요. 백발에다가 뚱뚱하셨는데 그분도 항상 영어 사전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럼 입장 바꿔 생각하면 국어 선생님이 국어 사전을 들고 다니시는 걸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기 뭐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그렇게 무거운데 왜 그렇게, 사전도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거운데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모르니까요. 원어민들도 다 몰라서 들고 다니는 사전을 우리가 사전 없이 공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꼭 사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요. 네이버 사전 안 됩니다. 자, 일반 간단한 사전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문 사전을, 공부용 사전, 예를 들어서 뭐 시사 이포유라던가 동아 프라임 영어 사전이라던가 이 정도 급은 돼줘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1번 뜻만 딱 적혀 있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활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공부할 때 전혀 쓸모가 없는 사전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subject라는 단어가 있다 칩시다. 이 단어는요 명사로 쓰였을 때 백성이란 뜻이 있고요, 실험을 했을 때 피실험자란 뜻이 있고요, 문법에서는 주어란 뜻이죠, s. 그 다음에 과목이란 뜻도 있고요. 뜻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를 네이버 사전에서 꼴랑 뜻 1개, 2개 정도 보여준다. 그걸 가지고 글을 읽겠다던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자, 그래서 사전을 꼭 이용하시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꼭 영영사전만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강사분들도 많습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일단 저는요 학생들한테 영영사전만 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첫 번째 이유는 어렵잖아요. 아니 한글도 잘 모르겠는데 한글 사전도 잘 못 보는 친구들한테 영영만 봐라 그러면 처음부터 누가 영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무조건 영영만 보는 건 잘못입니다. 제가 영영사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도 영영사전 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한 동사, 잠잔다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명사, 사과, 애플 이런 것들까지도 영영사전을 봐야 됩니까? 뜻이 우리말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단어들은 영영사전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고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영영사전을 보냐면 우리말과 1대1 대응이 거의 되지 않는 애매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쪽에서 나오냐면 형용사라던가 부사 쪽에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pensive란 단어가 있다 칩시다. 형용사로. 자, 이런 단어를 우리나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냥 생각에 잠긴, 근심 어린 뭐 이 정도의 뜻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영어로 찾아보면요. 다양한 표현들이 자, 화면에 보시듯이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럴 때 이런 다 표현을 쓰는 거구나. 이런 형용사를 쓰는 거라고 자, 자신만의 영어의 감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영사전을 보는 방법은 명확히 떨어지는 명사나 동사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자, 우리말로 좀 애매한 경우. 자, 어떤 경우가 애매하냐면요. 한영사전으로 봤을 때 주저리 뭐 뜻이 여러 가지 막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저럴 땐 저런다 라고 나오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영영사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건 저스트였습니다. 저스트 참 애매하죠. 시간 나타날 때 마침, 뭐 어디 있으면 딱, 뭐 딱은 뭡니까? 마침, 뭐 이런 식으로 방금, 뭐 그저, 뭐 이런 식으로 한영사전을 보면 뜻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뜻이 많이 나온다는 건 우리말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저럴 땐 저렇게 해석하시고요. 자, 다양하게 하라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요. 그런 사전에서 예문들을 많이 읽으면서 나만의 감이 생겨야 됩니다. 저스트란 이럴 때, 딱 요럴 때 쓰는 단어구나 라고 이게 많은 학습과 많은 생각,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져서 입에 배서 나오게 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10개, 20개 뜻을 외워갖고 그 중에 하나를 즉흥적으로 골라서 말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원어민들도 저스트라는 개념 하나를 가지고 쓰는 거지 우리처럼 뭐 그걸 단어 뜻을 외워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사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전을 꼭 보고 공부하실 것. 공부하는데 제대로 된 사전으로 공부하시고요. 항상 문장에서 문맥상 뜻이 뭔지 고민을 하실 것. 자,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그냥 워터물 이런 식으로의 단순 단어 암기 가지고는 영어 실력을 절대 늘릴 수 없다는 것이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영영사전의 사용법입니다. 자, 영영사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영영만 봐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딱 떨어지는 뜻은 한영을 보시고요. 애매한 형용사나 부사는 영영을 보면서 예문을 통해서 감을 익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